네, 5월 16일 목요일 아침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잘 보냈고요. 지금 시간 7시 42분 지금 막 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슈 중에 핫 키워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산 HBM.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건데 중국산 HBM을 키워드로 뽑았단 말이죠. 중국이 HBM도 지금 뭐 내놓은 게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 로이터의 보도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HBM 중국산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라고 하면 우리 업체는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D램 메모리 업체죠. 이 창신 메모리 CXMT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또 다른 업체 중에 우한신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 상장 준비 과정에서 한 달 3,000장 규모의 12인치 HBM 웨이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한국과 일본의 업체와도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로이터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또 화웨이 역시 2026년에 HBM 2세대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걸었었죠. 이런 정보들 종합하면은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첨단 반도체 자립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뭐 철강, 조선, 태양광, 뭐 로봇, 디스플레이 지금 다 빼앗길 처지인데 우리 HBM까지 위협을 받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뭐 조금 하고 있고 뭐 이런데 지금 우리 국내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위협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기술 격차를 생각했을 때 당장 위협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부분 살펴봐야 되냐면은 중국이 물론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게 HBM 2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지금 시장에 한 5세대 공급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술 격차가 한 10년 정도 난다라는 게 국내외의 반도체 업계들의 평가였습니다. 1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워낙 이 투자가 많으니까 중국에서. 근데 그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렇고 기술 격차 속도가 줄어가는 것도 그렇고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보면은 중국의 이 투자 성과들이 어떤 파동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조선산업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고부가 가치 선박 여전히 잘하고 있지만은 저가 수주로 중국이 계속 시장을 점유하면서 점유율 많이 높여갔고 한편으로 또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첨단 반도체 공급처가 될 중국 시장을 뚫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 기술 보안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방어가 조금 더 튼튼해야 될 거라는 점입니다. 핵심 기술 유출 뉴스가 이제 앞으로 좀 안 들리도록 우리 정부, 기업 차원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환경이 마련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답답한 공기업 주가 얘기 관련입니다. 7월에 드디어 가스요금 뭐 인상할 거다. 이제 뭐 전기는 지금 총선 직후에 인상할 것 같더니 얘기는 쏙 들어가긴 했죠. 가스값은 7월에 올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이게 지난해 상황 봐도 그렇고 지난해 전기료는 많이 올랐는데 가스료 딱 한 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부 취재 조금 보면은 7월에는 아마 가스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고 특히나 이 상장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기대 더 생겼습니다. 가스공사 1분기 민간 부문 가스요금 미수금이 한 분기 만에 5천억 원 더 늘어났거든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라는 건 실제로 못 받은 미수라는 게 아니라 원가보다 민간에 싸게 공급했을 때 그 차액을 이 마이너스를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스공사는 이제 발전용에 쓰이는 뭐 상업용 가스요금은 계속 올려왔는데 이 민간 부분을 잘 못 올렸죠. 그래서 총 미수금 규모는 상업력이 좀 줄었지만 민간 부문 미수금은 1분기 실적 기준으로 1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산업부에서도 가스요금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내놨고 기재부가 5월 한 차례 동결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아마 7월에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는 7월에는 가스요금 올릴 걸로 전망을 하는데 왜냐하면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에 가스요금 올리면은 국민 반발이 좀 심해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여름에는 좀 올려도
반발이 좀 덜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 정부가 전력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이제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하면서 이제 발생한 필연적인 이제 비효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공기업은 이제 국민의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결정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내리겠죠. 결과 미수금이 뭐 13조 5천억 원 이거는 적자 보면서 판매한 게 이렇게 크다라는 거는 지금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가스요금 인상설이 나오는 것 같고 증권가는 어떻게 봅니까? 상장사로서 이제 가스공사한테는 그렇게 주가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 이제 전체 미수금 규모, 이제 발전용을 포함한 미수금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 최근 이익이 증가하는 사이클에 접어든 데다가 이 지난해 기저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배당 재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했고요. 하나증권은 여기에 조금 더 가서 하반기로 예상되는 가스요금 인상폭에 따라서 미수금 감소를 넘어서 조건부 고배당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이슈 저가 항공사입니다. 저가 항공사 드디어 이제 채용을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항공이 어제였죠. 이 석가탄신일에 드디어 조종사 공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종사 공개 채용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항공기 구매에 따른 국제선 확대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었고요. 또 다른 상장 저가 항공사죠. TA항공도 오는 23일까지 공개 채용 실시합니다. 이 최근에 저가 항공사들의 실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단거리 국제선 수요가요. 이 전통적인 성수기였던 3월 이후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살펴볼 부분입니다. 국토부 통계 보니까 이 인천공항 제외한 지방공항 일곱 곳에 무안공항 이런 데들 포함해가지고 국제선 이용 승객이 4월까지 누적으로 59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거 1년 전이랑 비교하면 77% 정도 늘어난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가 항공사들의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들도 대형 항공사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싸게 가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처음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엔저 덕에 일본 가시는 분들 많고요. 동남아 가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가 항공사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럴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지원해도 됩니까? 네. 어쨌든 자격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예. 네, 항공 또 여행 수요가 지금 많이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항공사 주가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하는 모습인데 맞습니다. 증권업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증권업계에서는 아주 따뜻한 시선을 보진 않습니다. 들어오는 데이터는 좋지만 그동안의 패턴 고려하면 조금 그래도 주의할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1분기 성수기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다들 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기록했는데 저가 항공주의 주가는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이거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고 보통 1분기에 저가 항공사들의 영업이익이 집중됐습니다. 얼마나 집중됐냐? 1년에 버는 영업이익 절반이 1분기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 실적 낙관하지 않는 증권사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어 왔고요. 그래도 한편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 패턴이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냈는데 국내 저가항공이 더 이상 시클리컬 업종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경기 민감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게 됐다라는 점을 봐야겠다는 거고 그리고 저가항공사 중에서도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파리를 시작으로 유럽 노선들을 취항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가 흐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락앤락입니다. 밀폐용기 이렇게 생산하는 유명한 업체인데 요거 투자하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굉장히 끓이면서 지금 들고 계실 텐데 요거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인수한 이후부터 꾸준히 나락을 향해서 가왔죠. 맞습니다. 공개 매수를 했는데 일단 실패했단 말이죠. 이번에 또 한다 이렇게 지금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끓이는 업체 중에 한 곳은 아마 이 대주주죠. 어피너티 파트너스일 겁니다. 홍콩계 펀드일 건데 이게 김 전 회장 지분 모두를 인수하면서 그 당시에 18,000원에 인수를 했거든요. 현재 한 7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손해 많이 봤네요. 이 사모펀드도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군요. 지금 이제 8,000원대니까요. 예. 그리고 어피너티가 앞서 1차 공개 매수가와 같은 주당 8,750원에 2차 공개 매수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 보면은 1차 공개 매수 때 소액주주들이 그렇게 호응하지 않은 것 같은데 1차 때와 같은 공개 매수가를 어피너티가 제시를 한 겁니다. 공개 매수가 현재 종가보다야 높지만 이거 주가 순자산 비율 PBR로 보면은 0.76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낮죠. 공개 매수가 자체가 너무 낮기도 하고 사실 이제 투자자분 중에 손해 본 분들이 많은데 저거 뭐 선뜻 응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봐야겠는데 내부에서는 그래도 좀 낙관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거래소 규정상 자진 상패를 할 수 있을 만큼 어피너티가 매입을 해서 정말 비상장사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이 성공할지, 그러려면 소액주주분들께서 응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성공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사모펀드는 어차피 엑시트를 해야 되고요. 요거를 공개 매수 해가지고 상장 폐지한 다음에 어디 딴 데 또 팔든지 뭐 네, 재상장하든지 뭐 이렇게 가치를 올려서 팔아야겠죠. 네, 그렇게 해야 하려는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기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